그럼 지금부터 불세출의 혁명가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서거 42주기를 맞아 위대하신 유업을 기리는 추도의 시간을 봉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 위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님 네 분과 호국 순국선열과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뚜렷이 제 눈에 박힙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당국이 이 추도식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슴 한복판에서 우러나는 그 양심의 소리는 어떤 권력도 억누를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엄덕을 고맙게 생각할 줄 아는 후손들이 있어야만 그 나라는 건강한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하신 불세출의 혁명가이신 박정희 대통령의 엄덕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이 행보는 그 어떠한 권력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일이 성사된 데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의 애틋한 성원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개식사. 오늘날 우리는 비탈진 언덕바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심리적 위기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형령했던 대한민국의 기상이 어느새 맥풀려 국세의 하향 평준화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 황당한 틀 속에 갇힌 건불 5년 문재인 시하 5년의 시공간은 어젓했던 우리 위상의 깊은 얼룩을 각인시킨 낭패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를 맞아 옷깃을 여미며 님의 큰 뜻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 뼈에 사무치는 허물을 안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5.16 혁명 60주년이었습니다. 분분곡직하고
이 나라 현대사 중심에 육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5.16이 소리 소문 없이 덧없이 지나쳤다는 것은 자학적인 역사인식을 탈피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얄궂은 집단지성이 심각한 물음표를 던져 마땅한 또 하나의 슬픈 과제입니다. 수수백 년 이어온 대물림의 빈곤을 숙명처럼 받아들인 채 허허 탄식 삶의 늪에 빠졌던 가엾은 영혼들을 흔들어 일으켜 세운 5.16 박정희 장군이 앞장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무인의 권리는 하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5.16의 위대한 결실은 헌법 전문에 자랑스럽게 등재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끝내 허허벌판에 천지개벽의 새벽을 열고 기어이 한강의 기적을 낳아 북우 강병으로 나아가는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해마다 이날이면은 망고에 안이 지워질 거룩한 이름 발을 정 빛날희 님의 함자를 목 놓아 불러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불러도 못다 부른 그리운 이름이여 청사의 찬란한 대업 험준한 그 마디 그 구비마다 사생결단의 불굴의 혼불을 뜨거웠으니 차라리 당신의 넋이 가루가 되고 말고 달리신 님 손수 먹물 지나게 가라 큰 붓으로 일필희지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당신의 사생관이 농축된 나라와 결의 사랑의 깃발이었습니다. 민족 중흥을 향한 질주에 맞선 반대 진영 일각에선 독재자란 목소리 없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는 당신의 짧은 응수는 호호탕탕 더 넓은 큰 강물을 닮아 거침없이 앞으로 흘러갔습니다. 62평생의 헛된 사욕 따위 한 점 부끄러움도 떨어뜨리지 않으셨던 님의 여정은 모든 이가 우러러보는 청백의 표상이었습니다. 역전 반역의 흉탄이 당신의 심장을 뚫는 절명의 순간에도 나는 괜찮아. 그 한마디 임종의 모습 맞아 국가 총수의 채통 한 점 허물지 않으셨던 태산 같은 어른 당신은 가히 하늘과 땅의 신령이 무릎 맞대어 점지한 영웅이여라. 다음으로 네 분의 추도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주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신 이건계 변호사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5천년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경제 기적을 창조하신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을 세계의 역사 속에 우뚝 세우시고 철통 같은 국방안보 태세 확립으로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랑을 역사 속에서 세심어 주신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 역사의 큰 줄기가 역류하면서 위태롭게 매우 잘못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대통령 각하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통치 철학, 장점을 앞다투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 기적, 경제가 도약하려면 국가기강이 확립되고 철통과 같은 국방안보 태세 확립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이, 또 국가기강이 무너지면 경제인들이 마음 놓고 예측 가능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강조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독일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임기를 마치면서 기자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 창조가 된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970년 초에 저를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하시면서 두 가지 특별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네는 검사 출신이지만 수사를,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것을 억제하라. 수사를 많이 하는 것은 기업인과 공무원의 의욕을 죽이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두 번째, 나는 큰 배 선장으로서 국가라는 큰 배를 운전하는 선장인데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큰 파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자네는 내가 잘못한다는 직원과 쓴소리를 많이 해라.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이 많은 참모들은 내가 잘한다는 좋은 보고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네는 인맥에 얽히지 아니했으니까 나에게 쓴소리를 해서 내가 잘못한다는 직원을 하여달라 하는 특별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하께서 민족적 직분 사명적 리더십을 행사했기 때문에 경제적 창조, 철통 같은 안보 국방 질서가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검소소박한 삶의 리더십을 갖추신 대통령께서는 제가 경찰 책임자로 JMC에 공무출장으로 다녀오는 길에 공항에서 정기 면도기를 구입해서 대통령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께서는 저에게 심한 꾸짖음을 하시면서 왜 선물을 갖고 다니냐, 다음으로 절대 갖고 다니지 말라고 매우 예단을 치셨습니다. 저는 당시 얼굴을 붉히고 청와대를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유경수 여사님께서 전화로 저에게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매우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니 어제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유경수 여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 여사님과 교관들이 면도기 쓸 때마다 중간중간에 찍하고 중단되었기 때문에 새 것을 사오겠다고 말하였으나 대통령께서는 아직 고장이 난 것이 아니다. 완전히 고장이 날 때까지 써야 된다고 하면서 고장난 면도기를 계속 쓰시는 과정에 제가 새 것을 드렸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도 눈물이 났습니다만 그만큼 대통령께서 매우 검소하신 것은 어느 대통령한테도 볼 수 없는 검소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신 후에 옷장에서 헌옷이 많이 발견되어 그 헌옷을 모두 버리자고 하는 참모들의 제언을 물리치시고 그 중에 5불을 골라서 양복점에 줘서 수선해서 계속 가께서 착복하셨던 것은 매우 검소하신 모습에 아직도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돌아가신 후에 대통령 가까이 벨트가 너무 낡아서 너덜너덜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군 선후배
동료 가족들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정을 세밀하게 살피시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주치의가 결정돼서 그 주치의에게 내 건강을 살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즉각 내가 군에 근무할 때 선후배 누구누구 가족집에 가면은 이런 환자 저런 환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부터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당부 말씀을 듣고 주치의가 임명되자마자 한 열흘 동안 그 가족들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어떠한 대통령도 대통령 아까처럼 그렇게 보살핌의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는 것은 현재의 정치인들의 습성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온 국민이 의병처럼 일어나서 대통령과 그의 철학과 사명의식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호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고 또 이것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세계 역사를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과의 통치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위원회 위원이시며 전설적인 성우이신 고은정 여사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님, 5년 전 비명에 가신 유경수 여사님의 42주기 추도사를 상배하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대통령님의 42주기를 맞습니다. 홀로 되신 5년 동안 영예제는 박근혜 양은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했고 이 나라 제18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 넘게 죄 없는 죄인이 되어 옥고와 병고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긴 시간 아끼고 돌봐줬던 측근의 총탄 한 발에 호련히 불기의 객이 되신 대통령님, 가슴에서 피가 솟구치는 현장에서 마지막 남기고 가신 한마디, 나는 괜찮아.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나는 괜찮아라니요.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는 공인의식, 골수에 새겨진 군인 정신의 이타심은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를 새로 쓰게 하셨습니다. 들이 모여 저마다 한숨을 짓고 있는 자리에 당신께서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야전 점포 차림에 지친 모습으로 한숨 자야겠다며 거실 바닥에 풀썩 누우셨습니다. 변변한 이불 한 자락이 없어 이웃 안악에게 부탁해 비단 이불을 덮어드리는데 이불 밑으로 농군 같은 맨발이 보여 섬짓 놀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시시 일어나 다시 가야 한다며 저만치 깜깜한 숲을 속으로 뒷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숲을 속을 향해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후다닥 꾸민 것을 알았습니다. 가시덩굴 엉겅퀴가 있는 숲으로 사라진 대통령님, 그곳은 끝없는 정글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햇빛 찬란한 들판이 펼쳐지는 터널일 뿐이라고 일러주십시오. 내가 앞장설 테니 겁먹지 말고 따라들 오라고, 할 수 있다고
우리 함께 맨발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가자고 소리쳐 주십시오. 헌시를 상배하겠습니다. 한 사람 고은정. 억만년 인류 역사에 100년은 지극히 소소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태어나신 100년은 너무도 깊고 선명한 지문이었습니다. 5000년 역사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자취를 남기고 가신 당신은 참으로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민초들은 전쟁의 상처와 기아에서 헤매는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정쟁으로 날이 새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분연히 혁명의 새벽을 가르셨습니다.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 맹장처럼 달린 반도의 땅, 건국 3년에 벼락 기습을 받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부전자원이라고는 눈 씻고 볼 수 없는 척박한 땅, 오랜 가난과 시리에 길든 민초들 가슴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불쏘시개가 되어 여운의 불길을 일군 당신께서는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경탄케 했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무슨 잠꼬대냐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가로놓은 해방군들을 당신은 리무진으로 그 길을 달리게 했습니다. 국민소득 80불의 나라에서 3만 불의 국가로 당신의 횃불은 꺼질 줄 모르는데 1974년 8월 15일 광복기념식전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괴한의 총탄의 지어미를 잃고 5년 79년 10월 26일 당신의 생목숨은 총탄 한 발에 산화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북한의 도발은 여전하고 조국 통일의 꿈은 멀기만 합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엎드려 통곡하옵니다. 이 백성을 귀히 여겨 100년 전에 예비하셨던 한 사람, 사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자비와 능력의 손길을 길이 길이 펴시옵소서. 다음은 사전 5기의 세계 챔피언으로서 한국 남성의 기염을 세계에 떨친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홍수환 선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보고 싶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오늘 돌아가신 각하의 42주기를 맞이하여 국가 재건을 위해 한 목숨 바칠 것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로서는 1974년 7월 4일 먼 나라 이국 말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계 챔피언을 획득하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대통령 각하와
육영수 여사님을 배운 것이 언 47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각하께서는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 가장 센 주먹이 있다 하시며 저의 가슴에 대통령 수장을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시라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당시 육군 1등병이었던 저로서는 해외 원정 경기가 불가능하였으나 사령관님과 대통령님의 선처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한 대한 국민 만세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면 된다는 네 글자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시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극장에서 나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논에 직접 들어가셔서 볏짚 모자를 쓰시고 모내기 하시는 모습과 막걸리 드시는 모습은 온 국민을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껏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노래하며 일하는 나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달 8.15 경축 국립극장 행사에서 문세광이 쏜 총탄에 육 여사님을 잃으시고 온 국민과 함께 슬퍼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라린 가슴이 아픈 만큼 조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오늘날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은 오직 박정희 대통령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부하의 총탄의 유명을 달리하신 42년, 이제 대한민국은 해 저무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끝일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하였습니다. 가장 청렴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죄도 없이 불법 탄핵 당하며 지금까지 5년 동안 감옥에 계십니다. 대통령 각하, 따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법치주의가 밀려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쩌면 1960년대 초에 윤보선 장면시대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일하며 돈 벌던 시대가 아니고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정축제로 인하여 나라는 벌거숭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 각하, 이제야 우리는 방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 각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호에만 그치는 위장된 남북 평화통일을 빌미로 반국가적 패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염원하시던 평화통일이 적화통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일깨워 주십시오. 당이 국민보다 먼저인 공산당이 좋은가를, 그래서 국민이 굶어 죽는 공산당이 좋은가를, 바다에 떠 있는 인간을 그대로 죽이는 공산당이 좋은가를, 그들의 주장은 사람이 먼저다이었습니다. 국민이 끌려가는 공산당이 좋습니까? 아니면 국민이 이끌어가는 자유대한이 좋습니까? 선의의 경쟁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일할 사람이 일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이것은 각각해서 못다 이루신 그 한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다시 이룰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잊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47년 전 제 앞에 계셨던 각하의 모습을 그리면서 추도사를 마칩니다. 610340
이구 일병 홍수환. 충성!